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메인 함수 하나만 지금까지 썼었는데 이제 이 함수를 여러 개 써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저희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 이외에 다른 함수까지 쓸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하려면 자료를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그걸 파라미터 패싱이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 인쇄해주는 하나의 부분도 들어가고 편집해주는 부분도 들어가고 입력해주는 부분도 들어가고 연산해주는 부분도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여기에 연산 부분도 있고, 물론 입력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지만, 입력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여기서 뭐 몇 가지 편집하는 것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는 메시지 다루는 부분도 있고, 통신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성됐다면 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좀 연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능한 하면 작은 모듈로 이렇게 된 걸 갖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자. 여러 개의 어떤 부분, 모듈로 구분하자라고 하는 걸 쓰려니까 입력을 받아가지고 연산을 할 테고, 그 다음 연산한 결과를 출력할 거고, 또는 입력받은 부분에 대한 거를 일부 편집하기도 하겠죠. 또는 또 하다 보니까 통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거를 분리해 주기 위해서 이걸 뭘로 하느냐? 함수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함수로 구분해 주자. 그래서 오늘 이 큰 문제를 여러 개 작은 문제로 분해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를 여러 개 작은 문제로 이렇게 구분해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이 한 줄로 프로그램을 쭉 다 작성해 가지고 인쇄를 보니까 여러 페이지가 인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다. 그럼 이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산 부분만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이 작성이 좀 용이하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작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연산이다 그러면 연산에만 집중하는 걸로 들어가야지, 연산하다 말고 여기서 또 편집 기능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한다면 이것저것 막 섞이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디버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버깅, 버그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에러럴 버그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D니까 탈퇴, 어느 그 버그를 제거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에러를 잡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여러 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하는 수가 있다. 자, 뭐 더 있는데, 뭐 유지 그 보수가 뭐 용이한 거는 답변하겠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용도, 결국 이게 다 유지 보수, 결국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이 AS라고 하는 걸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6개월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는 몇 년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 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1999년이 넘어가면서 Y2K 문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었죠. 잘못하게 되면 이 2000년이 아니라 0년으로 1900년으로 저희 잘못 입력이 된다, 연도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그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how라고 하는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따르게 되는 걸로 이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구분해 주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메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저번 때 얘기했듯이 전처리라고 해서 include 문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래서 include 문에 보게 되면 printf라든지 scanf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저희 그 서브루틴이라고 이런 것들 문제라는 이걸 다른 얘기로 서브루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냐? 물론 이게 이 잘못 표기된 거죠. 펑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한자에서 발음으로 음역하다 보니까 함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 함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그 한자로 쓰는 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 관계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관계가 되는 걸 갖다가 출력이 되는 걸 1대1 관계 되는 거. 근데 하나가 들어가지고 여러 개로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이 함수라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정의는 입력으로부터 해서 출력이 나오는 것까지를 함수라고 정의하는데 그건 뭐 수학적인 용어고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함수는 헤더라고 하는 걸로 일단 만들어져요. 그래서 헤더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몸체로 구성된다. 이거로 구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구성이지 이건 정의라기 한다기보다는 이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여기 정의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자,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희 그 메인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여기 비어 있던 어떤 뭐 비었다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이라고 쓰는데 안 써도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걸 써요. 결국은 뭐냐면 y는 f의 x라고 하는 걸 썼을 때 이거 연산하고 났을 때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fx 계산하고 났더니 뭐 이제 그 실수값으로 산출이 되더라. 아니면 이제 그 초월함수 값을 뭐 사인 코사인과 같이 이 삼각함수 값으로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결과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체적으로 함수형 또는 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메인처럼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x와 같은 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입력값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매개 변수 번역해서 매개 변수라고 한다. 또는 인수라고도 하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뭐 이렇게 x라고 썼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 x2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 개. 따라서 매개 변수 들 또는 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메인에서 보게 되면 중괄호 여는 거, 닫는 가로 이렇게 돼서 하나의 몸체가 들어가듯이 여기서도 여는 중괄호, 그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들어가죠. 명령들, 그리고 닫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때 이 매개 변수들이 이 두 종류로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호출해주는 부분도 있고 호출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름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갖다가 형식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해 볼래요. 그래서 formal parameter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formal에 이제 반대되는 건 뭐냐면 actual parameter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값이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예를 하나 보겠어요. 이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림상으로 메인 함수가 있고
이 부분에는 연산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했죠. 근데 연산인데 그 연산이 덧셈만 해준다. 그래서 덧셈을 해주는데 연산을 덧셈을 해주려니까 두 개 값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연산이다. 그래서 여기 이 연산자를 받아들이는데 n과 이 m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한다. 따라서 m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값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n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a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 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덧셈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그 합에 대한 거 요걸 이렇게 날려주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x라고 하는 값하고 y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넘겨줘서 이쪽에 n하고 m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 프로그램의 작성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 형식 매개 변수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호출하려면 실행하려면 이와 같이 y는 f의 x 저기는 x가 아니라 이렇게 쓴 거죠. add f 대신에 여기 n과 m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sum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된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걸로 받아들일 거냐? 연산을 해주는데 정수값으로 받을 건지 실수값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형태는 어떤 거냐?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났더니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도 어떤 형태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줘야 되겠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정수를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해보자. 여기가 정수, 예를 들어서 정수고 정수 더하기 정수 했더니 정수값이 나온다. 또는 실수 더하기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가 나온다.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애 들어가는 거니까 연산을 할 거니까 더하기만 할 거니까 덧셈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연산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함수니까 int라고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애들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매개 변수는 n과 m이 있는데 n이라고 하는 거의 값은 뭘로 받을 것이냐 정수값을 가지고 입력값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도 정수값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 타입에 대한 거를 입력값에 대한 걸 선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n과 m을 덧셈으로 가면 int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int 정수값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 sum이라고 썼는데 sum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써. 그럼 n하고 m을 더하는 거니까 간단하죠. sum이라고 하는 거는 n 더하기 m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죠. 뭐 더 조작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리고 결과는 여기에 이퀄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일로 다시 넘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sum이라고 하는 값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다 돌려주냐면 이거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데다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한 거를 돌려준다. 그게 그럼 메인 함수에서만 하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죠. 자, 메인에서 이 연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읽은 값을 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정수 x하고 y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x가 예를 들어서 이 5라 그러고 이게 7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x 값에다가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5를 입력하면 될 테고 또는 이제 뭐 스캔F를 읽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읽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스캔F를 읽게 되면 실수값은 실수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걸 저번 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꼭 저희 캐릭터로 됐기 때문에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스캔F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하고 7한 값을 가지고 덧셈을 하라 그랬죠. 따라서 덧셈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 add라고 하는 거에다가 x라고 하는 거 y를 값을 줘서 덧셈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집어넣으라 그랬죠. 결과를 예를 들어서 z라고 하는 거에다 넣어라 그랬죠.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인쇄를 한번 해봐라. 자, x하고 y 값을 하나 인쇄할 거니까 x라고 하는 거, 이거 퍼센트이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t 이퀄 퍼센트 %t 백슬래시 n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세 개에 해당되는 결과를 갖다가 이 뒤에다 써줘야 되겠죠. 쉼표 뒤에다가 하나가 요거는 x, 그 다음에 요거는 y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z에 해당되는 걸로 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리턴. 자, 이 리턴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운영체제한테 종료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 종료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됐을 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add. 여기에 x라고 하는 이 값이 어디로 전달됐냐면 1로 전달됐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전달됐나 보면 순서대로 전달되죠. 그래서 여기 y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해서 m이라고 하는 걸로 전달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전체 함수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형식 매개변수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여기 x하고 y 이 부분을 실매개변수라고 불러요. 뭐 꼭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저희 책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제가 말씀드린다. 액츄얼 파라미터.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이거 같이 x하고 y 값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는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그 값이 연산을 해서 다시 어디로 받냐면 썸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돌려받게 되죠. 이제 이게 어디로 내면 이게 이렇게 해서 z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실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이 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메인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 위에다 메인을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add라고 하는 거에 함수에 관련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 AR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게 메인에 해당되는 AR,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거에 대한 AR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메인에서는 X, Y, Z라고 하는 여기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부분만 생각할게요. 여기는 코드 부분이 있고 이 코드가 뭘로 되냐면 컴파일하고 나면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쓰니까 인텔 칩에 맞는 거 또는 이제 뭐 AMD 칩에 맞는 거 하는 이제 그 코드 값으로 바뀌겠죠. 뭐 CPU에 맞는 코드 값으로 바뀐 게 나올 테고 번역해서 여기에는 변수 영역이다. 그래서 변수 영역이라서 예를 들면 여기가 X라고 하는 공간, Y라고 하는 공간, Z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이 넣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정수값이니까 정수값에 해당되는 공간을 배당을 해주게 돼요. 컴파일러가 OS한테 요청을 해서. 자, 여기 AR 이쪽에 add라고 하는 거에 또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보게 되면 변수가 n과 m과 sum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것도 하나의
이 공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nm 그 다음에 sum 이렇게 세 개에 해당되는 변수 공간을 받는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컴파일하고 나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실행하면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메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뭐가 나오냐면 add x, y 이렇게 생긴 게 저희 그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x하고 y에 해당되는 걸로 n과 m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되겠죠. 자, 이걸 뭐라 하냐면 호출한다라고 하죠. call. 이걸 호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뭘 호출이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얘기로 함수 호출이라기보다는 다 통틀어서 서브루틴이라고 불러요. 서브루틴 콜이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서브루틴 콜을 하고 나면 반드시 호출하고 나면 우리 사람들은 이제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절대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리턴이라고 하는 걸 한다. 호출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호출하고 나면 실제 이쪽으로 갔다가 쭉 실행하고 나서 다시 요 다음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Z 요거 끝나는 거죠. 여기 Z값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과정은 일로 들어갔다가 실행을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걸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산출받는다. 물론 리턴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리턴이 없을 때는 뭐라 하냐면 이 프로시저라고 부르고 펑션이라고 안 불러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럼 실행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x의 5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의 7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애들을 호출하니까 x에 대응되는 게 뭐였냐면 n, y에 대응되는 게 m이죠. 따라서 x에 대응되는 이 부분이 5가 이렇게 복사가 되고 이렇게 복사. 그 다음에 이 y에 대응되는 m 요 값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7. 그리고 연산을 해주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연산해 줬더니 뭐가 나오냐면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n과 m을 덧셈해서 썸이라고 하는 데다 12를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return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요 변수값을 가지고 되돌아간다.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이렇게 해서 요 다음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값을 복사해 준다. 이거는 값만 복사해 준다. 좀 이따가 값 복사가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건 다시 이 뒷부분에 가서도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저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 메인에서도 썸이라는 거 하는 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 이 변수의 사용 범위다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매개 변수 전달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아까 1번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2번 변수의 범위는 뭐냐? 여기가 변수의 범위라고 해서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수일 때는 최대 크기와 최저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미치는 영향권
영향권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 구분을 크게 둘로 나누시는데 하나가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이거 뭐 중앙정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희 그 자기 이 해당되는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법 그런 걸 일반적인 법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를 전역 변수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지역 변수다라 해서 로컬 베리에블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범위 내에서만 또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거다. 이거는 함수 내에서만 이 사용 가능한 부분이다. 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값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만약에 그 함수를 벗어나서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쓰려면 그 범위 밖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컴파일할 때부터 에러가 나요. 전역 변수는 글로벌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는 모든 함수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좋긴 하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값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저기서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난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면 이걸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추천 아니죠. 권고하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해 준다. 화살표는 이렇게. 권고안에 대한 거는 지역 변수를 써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비슷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평균값을 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 평균이 정수값을 들어온 x하고 y라고 하는 값을 덧셈을 해서 2로 나눴을 때 평균. 근데 정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7이 나왔다. 그러면 이 3.5 더하기 3.5 해서 저희 나누 했더니 7이 나왔으면 나누기 2 했더니 3.5가 아니라 4가 나오는 거죠. 반올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을 했는데 그 연산이 average라고 하는 거에 avg 근데 여기다 i자를 붙여서 정수값에 해당되는 평균을 갖는 거다라고. 두 개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서 평균을 구할 건데 하나는 두 개가 다 정수값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로 이 그 x라고 하는 거와 매개 변수로 y값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려고 한다. 여기에 저희 이 z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죠. 그리고 z는 x 더하기 y 나누기 2 해서 평균이 산출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정수인데 반올림하냐 아니면 버림이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z값만 한번 인쇄해 보자. 자, 여기 보게 되면 일단 변수가 뭐가 사용되냐 보니까 z가 사용된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간 거 있죠. 형식 매개 변수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요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다. 그래서 x하고 다시 x, y, z 이 세 개의 변수는 뭘로 사용되냐면 지역 변수다. 이렇게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썼다고 한번 해보죠. 내가 프로그램 하나 작성했는데
이제 그 include는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x하고 y. 이렇게 써. 그다음에 메인 함수 하나 더 썼다 보면 여기서 이 프린트문 하나 뭐 z는 여기 z도 여기다 쓸까요 그냥 뭐 써도 되고 안 써. 아니 여기다 쓰지 마시고 또 혼동할. 여기다 int z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z는 x 더하기 y 하고 난 거에 나누기 2 해서 평균값을 구했다. 그리고 프린트문 이렇게 썼다 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수 바깥에 정의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런 변수 함수 바깥에 있는 이렇게 선언됐을 걸 이걸 갖다가 전역 변수다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지역 변수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z는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함수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출- 정수값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고 아까 이 빼는 거를 하나 한번 해보죠. subtract라고 하는 걸로 하면. 자, 요건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개 변수 하나도 없으니까 void 그리고 x 빼기 y z는 int z라고 하는 걸 하나 선언하고 z에다가는 x 빼기 y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에러가 나냐 안 나냐라고 봤을 때 이 x하고 y 여기서 사용됐죠. 여기인데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냐면 지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고 x하고 y는 선언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 변수 요거 두 가지는 어떤 변수를 얘기하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썼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도 x를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x가 있고 그럼 어떤 게 우선이냐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다. 그건 나중에 또 실습하면서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배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의 경우도 아까 값을 복사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복사가 아니라 이 서로 하나의 공간을 공유해 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요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제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에 대해서 완벽한 풀어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이런 이제 이 전처리 기능 하나 해서 여기에는 stdio라고 하는 프린트문을 쓸 수 있는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지정된 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rintf와 같은 것들 또는 scanf와 같은 것들이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데 물론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그 개발자가 만들어 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쉽게 해주는 거 그런 걸 갖다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이드라고 하고 여기 이 그 컴퍼니라고 쓸게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어서 보이드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그 다음에 그냥 컴퍼니라고만 쓸게요. 컴퍼니 백슬래시 n. 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어드레스, 주소. 여기도 매개 변수가 없이 이렇게 썼다. 어드레스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 대한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void. 그래도 전달해 주는 거나 받는 것 하나도 없다. void 프린트문만 써보죠. 자, 텔만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총괄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호출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인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여기서 보게 되면 메인 함수를 제일 뒷부분에 넣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작하는 거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일 뒤쪽에 넣어야지만 컴파일 되면서 아, 컴판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 컴파일러가 아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또 쭉 내려가면서 어드레스라는 함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고 텔레폰이라는 함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호출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꼭 순서대로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텔레폰을 먼저 했다. 그리고 어드레스를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한다면 return 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메인이 가장 뒷부분에 부분에 위치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위치하도록 이렇게 설계하는데 이렇게 나는 싫다. 메인을 제일 앞에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 만약에 나는 메인을 제일 앞쪽에다 쓰겠다라 하면 이렇게 쓰셔야 된다. 선언만 먼저 해줘야 되겠죠. 함수 선언에 대한 걸 해줘. 그래서 나는 메인을 제일 앞에다 쓰려고 그래요. int main void. 자, 여기 뭘 좀 쓰려고 제가 빼놨어요. 여기에 컴퍼니 그리고 어드레스 텔레폰. 자, 여기 똑같은데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거를 메인 뒤쪽에다 썼다.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 void 컴퍼니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쓰고 그 다음에 이 void 어드레스 마지막 텔레폰 여기도 뭐 void 들어갔는데 그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컴파일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없다고 에러가 나요. 그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형태에 대한 걸 갖다 정의를 내려서 이 선언을 해주는 부분들이 되겠다.
선언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함수를 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여기에 컴퍼니 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은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세미콜론을 가지고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에 대한 걸 선언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가 여기 사용됐는데 뒷부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 함수 쪽에서는 모르겠다.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그걸 쓸 거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 줘야 된다. 여기에 뭐 어드레스 이런 함수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몸체는 필요 없이 입출력에 해당되는 거는 선해 줘라. 마지막 이렇게 꼭 선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서 리턴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전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런 것들을 쭉 다뤄봤죠. 그래서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을 이 아까 합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평균 구하는 데서 리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듯이 이 리턴과 관련된 얘기하고 예, 일단 첫 시간 끝내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리턴문은 같이 이제 그 출력해주는 부분 여기 없을 때 리턴문 사실 필요 없죠. 안 써도 뭐가 대신하냐면 마지막 제 그 중괄호 닫는 중괄호가 리턴의 역할 함수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다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꼭 맨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제 그 뭐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리턴을 중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꼭 맨 아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어 변경을 위한 거다. 다시 말해 제어 변경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변경 순서 변경을 하기 위한 순서 변경을 위한 경우 명령을 갖다가 리턴이라고 얘기한다. 형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리턴만 쓰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리턴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리턴을 쓰는데 이 뒤에다가 수식을 적는 경우가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 하나 예를만 보고 그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평균 구하는 거 했었죠.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데 이 실수값에 해당되는 걸로 결과를 출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더블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하려고 한다. 자, 입력값은 정수값을 받아가지고 그게 실수로서 산출되도록 하려고 한다. 저희가 i라고 하는 거와 j라고 하는 거와 k라고 하는 걸로 입력값을 받아서 요거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려고 한다. 물론 변수 지금 선 안 해도 되는데 써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i라고 하는 거 더하기 j라고 하는 거 더하기 k라고 하는 걸 더해서 나누기 3에서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요거 값을 가지고 산출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x는 플로트에 더블로 쓰는 게 좋겠네요. 음. 리턴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물론 이거 가로에 넣으셔도 되고
빼도 상관없다 이제. 만약에 이걸 갖다가 플롯이라고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x가 플롯이라고 하는 실수죠. 그래서 이 x 값을 현재 이 그 요거 산출된 거 이 그 실수값인 x를 뭘로 바꾸냐면 더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요. 변환 후에 호출한 거 이거 계산해 달라고 어딘가에서 요청했겠죠. 메인에서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데 요청할 수 있는데 하고 이 반환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